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숨쉬고 먹고 움직이고 마음을 써야 유지됩니다. 곧 호흡, 음식, 활동, 마음 네 가지가 생명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잘 되면 건강과 행복이 오고 잘못되면 질병과 고통이 옵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기본 요건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전홍준 원장은 괴짜 의사로 통하는데요. 그는 의학 박사이자 현직 외과 전문의이면서도 즉각적인 시술 또는 수술을 우선하기보다는 삶의 기본이 태초의 자연으로 돌아가면 대부분 병이 쉽게 낫는다고 치유의 힘은 의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하늘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서양 의학의 처방이 한계가 있음을 느낀 그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 치유 의학을 배워 임상에 응용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만성질환의 원인을 치유하는데 자연 치유 의학이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전홍준 원장은 다양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그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은 바로 그가 45년에 걸친 임상에서 검증한 성공적인 치유 원리와 방법, 그 치유 사례들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저자는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의사의 처방이나 약물 치료, 수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호흡, 음식, 활동,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질병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쉬운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40여 가지 질병의 발병 원인과 그 질병에 대응하는 대처법이 담겨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기저질환은 물론 각종 암, 희귀병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질병에 대한 처방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기 치유의 바이블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방대한 분량에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관련 있는 40여 가지 질병의 자연치유법은 책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오늘 소개할 부분은 생명 리셋 기본 4가지와 해독과 면역 증강요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기본 4가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암 발병 원인을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잘못된 음식의 과식과 화학물질의 오염, 지나친 스트레스, 휴식 부족을 가져오는 생활 습관과 방식,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숨을 쉬어야 삽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세 번째는 활동, 곧 운동과 일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쓰는 일이고, 다섯 번째는 관계, 곧 자연환경과의 관계나 인간관계 같은 사회적인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이처럼 생존의 필수 요건인 숨쉬기, 음식, 활동, 마음, 관계 이 5가지를 잘하면 건강하고 잘못하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의학이란 이 5가지 요건이 잘 되도록 돕는 보조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강법도 잘 살펴보면 이 5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 숨쉬기. 숨쉬기는 들숨과 날숨, 내쉬기와 들이쉬기입니다. 가장 좋은 숨쉬기는 옛 가르침처럼 심장세균, 즉 숨을 깊고 길고 가늘고 고르게 쉬는 게 우리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일본의 백은 선사에 져서 야선 한화의 유명한 호흡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 제목이 달밤에 호수에서 배를 타고 한가롭게 나누는 이야기인데 그 풍경이 무척 정겹지 않습니까? 숨은 다음과 같이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깃털이나 솜털을 코에 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말 고요하고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300번 반복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이 호흡법은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실천법이기도 합니다. 누워서 하거나 앉아서 해도 괜찮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이 방법대로 숨 쉬다 보면 호흡수를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300까지 헤아리며 숨을 쉽니다. 하다 보면 호흡이 딱 멈추어 숨이 안 쉬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고요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암을 일으키는 배후에는 자율신경 장애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대체로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부교감신경이 약해져 있는데 이 자율신경을 조화롭게 회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호흡법입니다. 숨쉬기를 통해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데 고요하고 가늘고 고르게 숨쉬는 것, 이것이 숨쉬기의 핵심입니다. 둘째, 음식의 섭생. 암 예방을 위해 음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생채소즙, 과일, 견과류,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을 가볍게 먹도록 권합니다.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태양이 정중에 왔을 때, 즉 점심에 가장 주된 식사를 하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점심때가 우리 생리활동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은 가볍게 먹고 점심으로는 충분히 좋은 식사를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아침은 생채소즙이나 계절 과일과 코코넛 오일, 기, 올리브유 같은 오일을 먹고 배가 고프면 식간에 과일을 더 먹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채소와 과일, 씨앗, 곡식인데 점심은 발화 현미와 여러 가지 잡곡으로 지은 현미밥을 100회 이상 잘 씹어서 먹고 생곡식가루를 식사 전에 한두 숟가락 먹으면 더 좋습니다. 생곡식가루는 현미와 현미 찹쌀을 한 되씩, 율무, 차조, 수수는 한 홉씩 물에 씻은 후 그늘에 말려 가루로 만들어 냉동실에 보관해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도 현미밥을 먹되 점심때와 똑같이 생곡식가루를 한두 숟가락 먼저 먹습니다. 저녁으로 생곡식가루만 먹는 분들도 있지만 암 환자들은 음식을 잘 먹어야 하므로 현미밥이 좋습니다. 단 비만이나 대사장애가 있다면 적게 먹는 것이 좋으니 저녁에 생곡식가루와 채소만 먹어도 좋습니다. 반찬은 생채소,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 여러 종류의 나물, 청국장이나 된장, 코코넛 오일이나 기 같은 식물성 기름을 권합니다. 고기와 생선 등 동물성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는 걸 권합니다. 동물성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생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폐물을 잘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농 커피 관장이나 레몬즙 관장을 하루에 한 차례 이상 하면 좋습니다. 커피 관장이 부담스럽다면 체온 정도의 따뜻한 물에 레몬 2-3개의 즙을 섞어 레몬즙 관장을 해도 좋습니다. 커피 관장을 하기 전에 생채소즙을 먹거나 관장한 다음 발효식초 한두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활동. 활동이란 운동과 일을 뜻하며 괄호는 금기입니다. 성실하지만 않으면 건강해진다는 책도 있습니다. 성실함이 과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에너지 낭비가 지나쳐 암이 발병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일과 운동을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맨발로 땅을 밟고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를 새끼 식사처럼 하루 3회 이상, 1회에 30분 이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꼭 실천하기를 권합니다. 저는 암 환자들에게 맨발로 흙을 밟으며 자기가 먹을 채소를 가꾸는 텃밭 가꾸기를 하라고 권합니다. 맨발로 땅을 밟고 햇볕을 쬐는 건 어떤 약보다 좋은 약입니다. 휴식도 중요합니다. 초저녁부터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암 환자는 잠을 많이 자야 하므로 점심 먹고 나서도 꼭 낮잠을 조금씩 자는 게 좋습니다. 맨발 걷기는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물은 되도록 따뜻한 현미 숭늉을 주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전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래야 위장이 음식물을 잘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냉기가 많은 시대입니다. 암 발병이 저체온과 관계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전에는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몸이 따뜻해지는 여러 온열요법을 실천합니다. 따뜻한 물 마시기도 좋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찬 것을 먹지 말고 흰 우유,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쌀밥, 흰 소금처럼 냉기가 있는 하얀 색깔의 음식을 되도록 줄입니다. 붉은 토마토나 사과, 비트, 당근처럼 붉은 색깔의 음식을 권합니다. 넷째, 마음. 저는 암 환자 가족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암에 걸리면 자식들이 따라서 암에 걸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암은 유전병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암을 만든 부모의 생활 습관과 방식, 환경, 그리고 사고방식을 그대로 자식이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암에 걸렸으니 나도 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꼭 지워야 합니다. 암에 대한 근심, 걱정과 염려를 완전히 지우고 건강만을 마음에 간직하도록 신념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암에 대한 근심, 걱정이 암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은 후성 유전학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마음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쾌한 감정을 버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유쾌한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불쾌한 감정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불쾌한 감정을 유쾌한 감정으로 바꾸기 위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분노, 근심, 걱정을 지우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바타 프로그램의 화해와 축복의 산책 훈련법은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관계. 암을 예방하려면 내가 영적 존재로 기능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보통은 기쁨이 일어나야 웃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내가 늘 웃는 연습을 하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마음은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암이 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행복감과 기쁨을 주는 삶의 목표를 향해 도전적으로 나아가야, 그리고 삶이 기쁨과 행복 속에 있어야 암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해독과 면역 증강요법, 음식과 식사, 생채식요법, 채소즙과 생채식으로 쉽게 낫는다. 여러분은 자신의 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만성질환은 평생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는 평생 약을 써야 한다. 아토피, 건선, 습진, 무좀 등 피부질환은
완전히 고치기 어렵다. 녹내장 알레르기성 결막염, 안구건조증은 잘 낫지 않는다. 통풍, 편두통, 어깨결림, 요통, 생리통, 관절통 같은 만성 통증은 낫기 어려운 고질병이다. 소화불량,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만성 소화기 질환은 낫기 어렵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온갖 치료로도 잘 낫지 않던 병들이 몇 달 만에, 더러는 한 달 만에 깨끗이 낫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바로 병의 증세가 아닌 병의 원인을 치유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생채식요법과 햇볕을 쬐며 맨발 걷기, 생기호흡법입니다. 거기에 잘 낫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는 반드시 낫는다. 더 적극적으로는 나는 이미 다 나았다와 같은 신념요법을 더하면 됩니다. 생채식요법은 피가 혼탁하게 오염된 결과 고혈압, 당뇨, 피부병 등의 병증이 나타났을 때 피를 맑게 정화하여 만병의 원인을 고치는 경이로운 자가치유법입니다. 병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눈빛이 고와지고 몸매가 아름답게 변하는 최고의 회춘법이기도 합니다. 암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수술 같은 현대의학의 치료에 앞서 3에서 6개월간 이 요법으로 몸을 해독하고 면역력을 증강하자 수술할 필요 없이 회복된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양이 병이 아니라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오염된 피와 고장난 면역체계가 진짜 병이기 때문입니다. 생채식요법은 자연농법으로 재배한 10여 종류의 생채소즙과 생채소, 싹틔운 발화현미와 곡식,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날것으로 먹는 식이요법입니다. 그러나 이 요법을 환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채소즙과 생곡식가루를 만들어 먹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오랫동안 실천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아래 실천법에서는 생채소와 생곡물을 중심으로 소개하지만 자연농법으로 재배한 생채소를 저온 건조하여 분말로 만든 것을 지속적으로 먹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여기에 볶은 곡식과 견과류, 과일,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그리고 유기농 코코넛 오일, 기,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을 함께 섭취할 때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채식요법은 로푸드 디톡스, 로푸드 다이어트, 로푸드 레시피 등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건강법 차원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치유 문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채식의 효과. 생채식은 살아있는 음식이자 자연 치유력이 풍부한 천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곡식, 과일, 해조류, 견과류 등을 물로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식사법입니다. 생채식 식단의 중심은 잎과 뿌리로 균형이 맞춰진 생채소이며 여기에 생곡식가루, 해조류, 과일, 견과류 등을 곁들여 먹습니다. 생채소와 생곡식, 생과일에는 엽록소와 비타민, 미네랄 등의 필수 영양소가 가득하며 2000종류 이상의 효소가 들어있어 체내에 흡수되어 대사될 때 세포 재생작용, 조혈작용, 면역력 증강 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불로 익혀 먹으면 이런 영양소가 많이 손실됩니다. 생채식은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도록 도우므로 체질이 개선되고 건강해지고 젊어집니다. 병적인 사람의 체질은 대부분 산성인데 생채식을 하면 약 알칼리성으로 바뀝니다. 생채식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위나 장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 흡수, 배설작용을 좋게 하고
습관적인 변비를 근본적으로 치유합니다. 생채식은 창자 내에 해로운 세균을 억제하고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을 배양하여 결과적으로 살균, 해독, 항암, 면역작용을 높여줍니다. 생채식은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 같은 노폐물을 배설시켜 정상화시킴으로써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등 혈관성 질환과 당뇨의 근본 치유에 특효가 있습니다. 생채식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온화하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육식동물은 성질이 급하고 사납지만 초식동물은 성질이 유순하고 느긋하지 않습니까? 생채식은 특히 눈빛과 피부를 맑게 하고 탈모를 근본적으로 치유해주는 최상의 미용법입니다. 생채식은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류머티스 관절염, 자가 면역질환 같은 난치병을 근본적으로 낫게 하는 훌륭한 자가 치유법입니다. 생채식 방법. 준비물.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생채소와 견과류, 오일, 과일, 곡식. 잎채소. 배추, 양배추, 시금치, 케일, 양상추, 무청, 쑥갓, 깻잎, 부추, 미나리, 파슬리, 엉겅퀴, 신선초 등. 뿌리 줄기 채소. 당근, 비트, 무, 마, 더덕, 연근, 도라지, 고구마, 샐러리, 약혼, 양파, 마늘, 오이 등. 견과류. 호두, 잣, 호박씨, 해바라기씨, 아몬드 등. 땅콩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일. 유기농 코코넛 오일, 기, 올리브 오일 등. 과일. 과일은 제철에 난 것이 좋으며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당뇨 환자는 감이나 곶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식.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를 쓰지 않고 유기농이나 자연농법으로 재배한 현미, 현미찹쌀. 생채식 재료로 쓰지 말아야 할 채소. 고사리, 토란, 가지, 버섯 등은 날 것으로 먹으면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로 조리해서 먹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아 생채소를 씹기 어려운 노약자나 어린이는 채소 범벅이나 생즙 등으로 대신해도 됩니다. 생채소와 곡식 먹는 법. 생채소와 해조류 먹는 법. 1. 다양한 색깔의 유기농 잎채소 4-5종류 이상과 뿌리나 줄기 채소 4-5종류 이상을 고릅니다. 잘 씻은 다음 채소들을 가늘게 채 썰어 큰 그릇에 담아 섞어줍니다. 2. 여기에 볶은깨 70%, 볶은소금 30%에 볶은 깨소금을 뿌려 간을 맞춘 다음 살짝 구운 김에 싸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볶은 깨소금 대신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혼합한 드레싱, 생과일을 직접 갈아 만든 드레싱, 코코넛 오일이나 기, 유기농 겨자 소스 등을 곁들여 먹어도 됩니다. 식초, 된장, 볶은 소금, 양파, 들깨, 참깨, 마늘, 사과 등을 믹서로 섞어 만든 소스를 드레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영양 성분은 물에 녹는 수용성이 아니고 기름기로 분해되는 지용성이므로 코코넛 오일, 기, 올리브 오일 같은 오일이나 호두, 잣, 아몬드처럼 기름기 있는 견과류와 함께 드셔야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3. 생미역, 다시마, 파래, 김 등의 해조류는 초장이나 양념장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생현미 잡곡가루 먹는 법. 1. 싹 틔운 바라현미와 바라현미 찹쌀을 1:1의 비율로 섞어 잘 씻습니다. 2. 씻은 곡식을 하루 정도 그늘에 말려 방앗간에서 빻거나 분쇄기로 가루로 만듭니다. 3.
밥숟가락으로 생곡식가루 2~3 숟가락이 1회 분량입니다. 4. 생곡식가루만 잘 씹어 먹어도 되고 따뜻한 물을 섞어 걸쭉하게 만든 다음 50에서 100번 이상 잘 씹어 먹습니다. 침이 덜 섞이면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으니 반드시 많이 씹는 것이 좋습니다. 물 대신 맑은 된장국이나 두유와 섞어 먹어도 좋습니다. 볶은 곡식 먹는 법. 생곡식 가루만 먹기 불편하면 약간의 볶은 곡식을 곁들여도 됩니다. 통곡류는 껍질에 섬유질과 영양분이 풍부한데 그동안의 문명화된 생활 습관 때문에 이러한 섬유질을 소화 흡수하는 기능이 약화된 사람이 많습니다. 곡식을 쪄서 말린 후 볶으면 껍질이 탄화되고 섬유소에 균열이 생겨 영양물질이 소화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또한 곡식을 볶을 때 생기는 탄산칼륨이 체내의 노폐물, 독소, 기름기를 녹여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정제되지 않은 통곡류, 현미, 현미찹쌀, 검정쌀, 콩, 조, 수수, 옥수수 등을 준비합니다. 성질이 냉한 볼이나 밀은 가급적 피합니다. 2. 준비한 곡식을 잘 씻어서 스팀으로 찝니다. 3. 찐 곡식을 채반에 골고루 펴서 햇볕이나 실내에서 1, 2일 정도 말립니다. 딱딱하지 않고 약간 고슬고슬할 정도로 말려야 볶은 후에도 아삭아삭하게 씹히고 맛도 좋습니다. 4. 팬이나 냄비를 달군 후 말린 곡식을 3에서 5분 정도 볶습니다. 5. 먹을 때 침과 잘 섞이도록 많이 씹어서 먹습니다. 절식법. 절식으로 체내 노폐물을 대청소한다. 절식이란 평소 먹던 식사를 잠시 중단하고 생채소즙, 볶은 현미차, 생강차나 감잎차, 죽염, 더운 물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단식이라고도 합니다만 단식은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굶는 경우를 말하고 절식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의학적 목적으로 식사 대신 대용식을 섭취하는 걸 뜻합니다. 절식 기간은 개인 사정에 따라 3일, 5일, 7일, 10일 등으로 정하고 절식 전엔 준비식 기간을, 끝난 후엔 회복식 기간을 거쳐 정상적인 식사로 돌아갑니다. 절식의 원리와 효과. 절식하는 동안 우리 몸은 몸속에 축적되어 있던 영양분으로 지탱합니다. 칼로리 공급이 갑자기 줄어드니 몸속의 과잉 영양분, 중간대사 산물, 노폐물, 여러 독성 물질, 노화된 조직이나 세포, 염증 세포나 암세포, 죽은 세포 등 많은 불순물을 분해하고 연소시켜 칼로리로 이용하는 것이죠. 내 몸의 대식세포가 몸속 노폐물을 잡아먹는 작용이 일어나므로 이를 의학용어로 오토파지, 자가포식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인 의학자 오스미 요시노리는 오토파지를 주관하는 유전자를 처음 발견한 공로로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절식을 쓰레기 재활용, 찌꺼기 대청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이나 조직, 세포 등은 절식하는 동안에도 손상되거나 분해에 연소되지 않습니다. 절식으로 몸속 찌꺼기는 대청소되는 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새롭고 건강한 세포의 생성과 발육은 빠르게 촉진됩니다. 절식 기간에 혈당치나 혈중 단백질이 정상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노폐물과 건강하지 않은 세포는 사라지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와 영양분은 필요한 만큼 새로 만들어지고 재합성되기 때문입니다. 절식하는 동안 간, 콩팥, 폐, 피부 등 배설기관의 노폐물 배출 기능은 더 활발해지고 세포 정화 능력도 더 좋아져 신속하게 몸이 깨끗해집니다.
이 기간에 오줌을 통해 나오는 독소 농도는 평소보다 10배나 높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줌 색깔은 어두운 갈색으로 변하며 악취가 나는 대변도 대량으로 나오고 냄새나는 땀과 가래, 콧물, 눈곱 같은 점액도 더 많이 나옵니다. 호흡수도 증가하여 탄산가스 배출이 촉진됩니다. 절식하는 동안 위나 장 같은 소화기 계통과 대사기관들이 휴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절식 후엔 음식물의 소화 흡수 능력이 좋아져 몸속 노폐물의 축적과 정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절식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로 머리가 맑고 눈이 밝아졌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는 정신과 신경 기능도 좋아지고 내분비 기관의 호르몬 분비도 함께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절식으로 세포와 조직에 쌓여있던 온갖 노폐물과 독소가 사라지면서 건강한 세포의 기능이 강화되므로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이 높아지며 인체는 더 젊어지고 얼굴과 피부와 눈빛이 맑고 깨끗해집니다. 절식 방법. 절식은 준비식 1, 준비식 2, 절식, 미음 회복식, 죽 회복식으로 구성됩니다. 절식 기간에 따라 각 식사 기간을 조절하며 절식은 3일, 5일, 7일, 10일 등 개인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단 절식 후 회복식 기간과 식사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일 절식 프로그램. 준비식 1, 1일. 준비식 2, 1일. 3일간 절식. 미음 회복식 1일. 죽 회복식 1일. 평소 식사. 5일 및 7일 절식 프로그램. 준비식 1, 2일. 준비식 2, 2일. 5일 또는 7일간 절식. 미음 회복식 2일. 죽 회복식 2일. 평소 식사. 10일 절식 프로그램. 준비식 1, 2일. 준비식 2, 2일. 10일간 절식. 미음 회복식 3일. 죽 회복식 3일. 평소 식사. 절식 프로그램 식단. 준비식 1. 아침. 생채소즙 또는 볶은 현미 숭늉, 당근 사과 주스. 점심과 저녁. 볶은 곡식 또는 현미 잡곡죽, 국, 나물, 채 썬 생채소, 과일, 견과류. 간식. 볶은 현미 숭늉, 생채소즙, 당근 사과 주스, 생강차, 과일, 견과류 등. 준비식 2. 아침, 생채소즙, 볶은 현미 숭늉, 당근 사과 주스. 점심과 저녁, 볶은 곡식 또는 현미 잡곡 미음, 맑은 된장국 또는 청국장국, 호박, 무, 오이, 가지와 같은 부드러운 나물. 간식. 생채소즙, 당근 사과 주스, 볶은 현미 숭늉. 절식. 볶은 현미 숭늉 생채소즙을 수시로 마십니다. 미음 회복식. 아침. 생채소즙, 볶은 현미 숭늉, 당근 사과 주스. 점심과 저녁. 볶은 곡식 또는 현미 잡곡 미음, 맑은 된장국 또는 청국장국, 호박, 무, 오이, 가지와 같은 부드러운 나물. 간식. 볶은 현미 숭늉, 생채소즙, 당근 사과 주스, 생강차. 죽 회복식. 아침. 생채소즙, 볶은 현미 숭늉, 당근 사과 주스. 점심과 저녁. 볶은 곡식 또는 현미 잡곡죽, 국, 나물, 채 썬 생채소, 과일, 견과류. 간식. 볶은 현미 숭늉, 생채소즙,
당근 사과 주스, 생강차, 과일, 견과류 등. 절식 및 절식 후 주의할 점. 절식하는 동안 건강이 개선되는 여러 가지 호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두통, 어지럼증, 복통, 구역질, 피부 발진, 전신 근육통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며칠 내에 반드시 사라지므로 이런 증상을 없애기 위해 어떤 약물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식을 마친 후에는 각 절식 기간에 따른 회복식 기간과 식사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회복식 후 약 한 달 동안은 우유와 유제품, 설탕, 밀가루 음식, 육류, 생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너무 찬 음식,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거친 음식 등은 삼가야 합니다. 떡과 빵, 과자 같은 당분이 많은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과 담배, 커피도 삼가고 금욕 생활을 합니다. 절식 후 회복식 기간부터 약 한 달 동안 과식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소식하면서 점차 식사의 양을 늘리고 음식을 오래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절식해서는 안 되거나 주의해야 하는 경우 심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진행성 폐결핵, 체력이 고갈된 말기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인슐린에 의존하는 중증 당뇨, 복수가 있는 간경화, 신장 투석 중이거나 중증 만성 신장질환, 정신질환, 치매 환자 등은 절식하면 안 되거나 주의해야 합니다. 소식법. 소식으로 피를 맑게 하여 평생 동안 건강을 누린다.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식사를 적게 하는 것입니다. 과식하여 창자를 가득 채우는 것은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지만 창자를 비우고 음식량을 줄이는 것은 피를 맑게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날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과식, 영양 과잉과 영양 불균형입니다. 특히 동물성 음식을 과식하면 창자 내에 미생물이 독을 만듭니다. 대신 창자를 비우는 절식이나 곡물과 채식 위주의 소식을 하면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소식요법은 특히 생식과 절식요법으로 피가 해독된 사람들에게 평생 식습관으로 삼도록 권합니다. 아침은 생채소즙과 과일과 식물성 오일만 먹고 점심과 저녁은 현미채식 위주로 먹는 식사법이죠. 소식은 몸에 남아도는 영양분과 노폐물을 연소해 에너지로 사용하고 피를 정화하여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등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생활습관병을 가진 분들에게는 일일 일식과 간헐적 단식 같은 절식요법은 그런 점에서 권장할 만합니다. 소식 방법. 소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식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곡채식 위주로 소식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생채식과 절식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생채소즙, 과일, 식물성 오일, 볶은 현미 숭늉 정도로 가볍게 합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는 현미밥, 잎과 뿌리를 곁들인 생채소, 해조류, 과일, 견과류, 발효 음식 등을 주로 먹습니다. 반찬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간장, 된장, 깨소금, 통깨, 들기름, 식초, 들깨가루, 다진 마늘, 다시마, 멸치가루 등의 자연 조미료로 맛을 냅니다. 찬물과 육류, 생선, 우유와 유제품, 계란, 설탕, 흰 밀가루, 흰 쌀밥, 정제염, 화학 조미료는 될수록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더운 물을 마시되 식사 전후 1시간 사이에는 마시지 않습니다.
식사 1시간 후부터는 마음껏 충분히 마셔도 됩니다. 음식은 충분히 오래 씹어서 먹고 모든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십시오. 생채소즙 만들기와 먹기. 준비물. 가능하면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생채소를 사용합니다. 잎채소. 배추, 양배추, 시금치, 케일, 양상추, 무청, 쑥갓, 깻잎, 부추, 미나리, 파슬리, 엉겅퀴, 신선초 등. 뿌리 줄기 채소. 당근, 비트, 무, 마, 더덕, 연근, 도라지, 고구마, 샐러리, 약혼 등. 만드는 법. 1. 잎채소, 줄기채소, 뿌리채소를 각각 몇 가지씩 혼합하여 녹즙기를 이용하여 생즙을 만듭니다. 이때 여러 종류의 채소를 혼합할수록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생즙이 됩니다. 2. 생즙을 만들 때는 회전 속도가 빠른 고속 믹서기나 주석기보다 저속의 녹즙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기계를 사용하면 회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비타민C 등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3. 겨울철이나 여러 종류의 채소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당근과 사과로 주스를 만들어 응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크기의 당근 2개와 사과 1개를 잘라 녹즙기로 생즙을 만듭니다. 4. 찌꺼기는 버리고 즙만 마십니다. 생강차. 준비물.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 생강, 꿀 또는 흑설탕. 만드는 법과 마시는 법. 1. 생강을 잘 씻어 껍질을 벗깁니다. 2. 생강을 믹서에 곱게 갈아둡니다. 3. 유리병에 넣고 꿀이나 흑설탕으로 재워 냉장 보관합니다. 4. 뜨거운 물이나 홍차에 넣어 마십니다. 현미밥. 유기농 또는 자연재배 현미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 재료입니다. 현미와 현미 찹쌀을 기본으로 여러 곡식과 콩들을 조금씩 혼합한 밥은 영양이 뛰어나며 밥 자체가 우리 몸을 살리는 약이 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더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밥을 원하면 뿌리 채소와 열매, 견과류, 버섯 등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준비물. 유기농 현미나 자연농법으로 재배한 현미, 현미 찹쌀, 기타 곡식과 콩, 검정쌀, 기장, 수수, 조, 율무, 메주콩, 완두콩, 쥐눈이콩, 강낭콩, 넝쿨콩, 완두콩, 동부, 녹두, 팥 등. 기타 재료. 감자, 고구마, 호박, 옥수수, 잣, 호두, 버섯 등. 만드는 법과 먹는 법. 1. 현미와 현미 찹쌀을 1:1 비율로 담습니다. 2. 기타 곡식과 콩들을 조금씩 혼합합니다. 3. 압력밥솥을 이용해 밥을 지으며 죽염을 약간 넣으면 밥이 더 잘 퍼지고 맛도 좋습니다. 해독과 면역 증강요법, 마음과 신념. 생기호흡. 생기호흡은 성경 창세기에 사람을 흙으로 지었으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지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실천법입니다. 많은 질병이 저산소, 저체온에 따른 면역력 저하와 관련되어 있음이 지난 100년 동안 과학적으로 밝혀져 왔습니다. 체내 산소 부족이 암 발병의 환경임을 증명하여 20세기 초에 노벨 생리의학상이 2차례나 나왔고 2019년 노벨 의학상도 암세포의 산소 이용에 대한 유전자를 찾아낸 공로로 받았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숨은 쉬고 있지만 산소를 세포에 충분히 공급하는 호흡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생기호흡은
폐 저변까지 산소를 가득 채워 전신의 세포에 충분히 공급해주는 호흡법입니다. 등을 곧게 세우며 바른 자세로 앉아 두 손을 아랫배에 모으고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이때 코를 통해 들어오는 생기가 아랫배를 가득 채우는 느낌을 상상합니다. 마치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어 가득 채우는 것처럼 생기를 아랫배에 채우고 항문에 괄약근을 조여 5초에서 10초 동안 숨을 참고 빵빵해진 아랫배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무리하게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코로 숨을 내쉽니다. 이때 숨이 좀 찰 수 있는데 평소에 숨쉬기처럼 들이쉬고 내쉬기를 1회 하면 곧 편안해집니다. 이와 같이 깊은 생기호흡과 평소 호흡을 교대로 20회에서 30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 생기호흡은 상상법과 함께 할 때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생기를 빨아들여 아랫배를 채운 후 숨을 멈춘 5초에서 10초 동안 우주의 모든 생기가 흘러들어와 가득 채우고 있다고 믿고 상상하고, 천천히 내쉴 때는 다 나았다 또는 나는 최고로 건강하다와 같은 식으로 속갯말을 하며 상상합니다. 이어서 평소에 호흡을 할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생기호흡을 20회에서 30회 한 다음에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10회에서 20회 정도 자연스러운 평소 호흡을 합니다. 이때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취침 전에 이 생기호흡을 실천하고 잠자리에 들면 잠자는 동안 나의 신념과 상상의 이미지가 현실로 나타나도록 잠재의식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저녁에 하고 원한다면 아침에 한 차례 더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